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7월 28일 금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부자들은 알고 있다. 세계 제1의 갑부가 된 비결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날마다 스스로에게 두 가지 체면을 겁니다. 하나는 오늘은 왠지 큰 행운이 나에게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상상합니다. 이 이야기를 빌 게이츠가 했다고 합니다. 감사 스마일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 두 가지 이야기는 하진 않지만 첫 번째로 오늘을 갖다가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아침 방송을 갖다 하기 전에 제 스스로에게 오늘도 왠지 좋은 일이 가득할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제 스스로 말을 갖다가 뱉고 이제 방송을 갖다가 시작을 하는데,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물론 부자가 되면 좋겠지만 이 부자의 이런 마인드, 부자의 마음을 갖다가 갖고 오늘도 큰 행운이 나에게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일단은 상상만 하지 마시고 저처럼 이렇게 뱉으십시오. 말을. 조금 누가 듣는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부끄러우신 분들은 화장실에서 세수하기 전에 거울을 보고 이 이야기를 갖다가 한번 뱉어보시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좀 반가운 소식인데요. 고양시신문의 이병우 기자님의 고양시 재건축 사전 컨설팅 지원 대상에 3개 구역 9개 단지가 선정됐다라는 신문 기사하고 블로그에 골드만 싹수님께서 싹스가 아니라 골드만 싹수님께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던 금빛 이야기, 골드만 싹수님의 블로그 부동산 이슈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신문 기사를 좀 살펴드리면 대규모 블록 통합정비 강촌 1, 2, 백마 1, 2단지, 그리고 역세권의 복합 고밀개발 통합정비 후곡 3, 4, 10, 15단지가 선정됐고요. 단독 재건축으로는 백성 5단지가 선정됐다고 합니다. 지난 7월 24일 날 선정이 됐는데 제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좀 이야기를 드립니다. 일단은 먼저 첫 번째로 대규모 역세권 복합 고밀개발 되어 있는 후곡 3, 4, 10, 15단지 일산역 앞쪽으로 해가지고 선정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마두역과 백마역 사이에 공교롭게 강촌 1단지, 2단지, 또 백마 1단지, 2단지가 나란히 마두공원 사이로 두고 해서 통합정비로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단독 재건축으로는 선정은 백성 5단지가 선정됐다라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은 통합 재건축 사업 방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9개 단지가 선정이 됐는데 여기에 이제 지난 24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조금 적지 않나, 좀 더 많은 이런 것들을 좀 신청을 좀 그러니까 많이 좀 사전 컨설팅을 갖다가 좀 지원을 해주는 방법을 갖다가 저는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고양시 신도시 정비과는 그 사전 컨설팅 대상 단지를 공모할 때 대규모의 블록 통합 정비라든지 역세권 복합 고밀 개발 통합 정비라든지 기타 형태의 통합 정비 방식 등의 3개 사업 유형 중에 하나를 정해가지고 신청하도록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 사업 유형별로 각 1개씩 우선순위 단지를 선정했다고 지금 밝혔는데, 이에 따르면 주민 동의율이라든지 사업 추진 계획서, 준공 연도, 준공 환경, 단지 내부 환경이라든지 교통 등 주변 여건, 공공기업 방안 의지,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한 결과 좀 뽑았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지난 2월 국토부가 발표한 노후계획 도시 특별법의 기본 방향으로 해가지고 단독 재건축보다는 상대적으로 공공기업에 유리한 통합 재건축을 유도하는 것으로, 이런 것들이 통합 건축 개념이 제시되기 전에 작년 11월경에 10억 원의 재건축 사전 컨설팅 지원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 방향하고 무관하게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 선정되어 있는 이 9개 단지 정말 축하드린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시에서, 고양시에서 이제 조금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많은 단지들이 좀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또 홍정민 의원님께서도 이제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통합단지와 개별단지가 모두 사전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단지로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고양시에서 보조되고 있는 이제 앞으로 이제 고양시 일산뿐만 아니라 화정과 행신에서도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런 재건축 수요를 갖다 감안해서 더 많은 사전 컨설팅 영역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어야 된다고 또 주장을 했고, 또 15개의 신청 건수에 참여한 개별 단지 같은 경우는 모두 35개이다 보니까 평균적인 동의율이 50%를 넘었다라고 설명한 뒤에 일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라든지 폭발적인 관심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사전 컨설팅 영역을 위해서 추가 예산 편성을 제안한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가 경쟁 예산 반영을 재차 촉구를 했는데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게 되면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조금 더 골드만 싹수님께서 잘 정리를 했던 일산 재건축 사전 컨설팅 단지 선정 결과 단지 정보를 갖다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7월 24일 날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역세권 복합 보밀 개발은 후곡마을 3, 4, 10, 15단지가 선정됐고요. 대규모 블록 통합 정비는 강촌마을 1, 2단지, 백마마을 1, 2단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정비로는 벽송마을 5단지가 선정됐는데 이 안내사항을 갖다 제가 조금 살펴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사전 컨설팅 대상자는 우리 시 재건축 기술자문단 자문을 거쳐가지고 사업 유형별로 우선순위 단지를 선정한 사항임을 알려드리고요. 선정된 단지에 우리 시 재원을 지원하는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선정된 단지를 대상으로 일괄 사전 컨설팅 영역을 또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전 컨설팅 영역은 재건축 사업 초기 주민의 판단을 위한 기본 설계안이라든지 사업성 분석 등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향후에 재건축 사업 추진 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 사전 컨설팅 영역 결과를 이런 결과에 따라서 이제 노후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우리 시의 노후계획 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참고할 예정으로 향후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선정된 단지들은 아마 재건축 사업에 조금 더 빠르게 물살이 좀 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일단 단지별로 좀 살펴드리면 후곡 3단지, 4단지, 10단지, 15단지 일단 일산역과의 제일로 끝에서부터 5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단지고 총 37개 동에 2564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이 통합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또 세대수도 상당히 많고 역세권 고밀 개발인데 이제 일산역을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일산역은 이제 8월 26일부로 해서 이제 대곡 수서선이 일산까지 연장을 합니다. 물론 일산에서 파주 운정도 연장이 되겠지만 그건 좀 시간이 걸린다고 가정했을 때 일산역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경의중앙선과 그 다음에 서해선 더블 역세권이 되는데 또 엊그제 인천 2호선 예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일산역이 잘하게 되면 이제 3풀 역세권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김포라든지 그리고 서울 접근성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김포공항이라든지 인천공항 그리고 이제 또 GTX-A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을 일산역에서 이제 수도권 출퇴근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또 킨텍스 또 개발을 하게 될 경우에도 상당히 큰 반사 이익을 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곡 3단지라든지 4단지 그리고 10단지 15단지 단지 기본 정보는 제가 네이버 부동산을 참고하시라고 제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역세권 고밀 개발로 지금 추진되는 이 일산역의 3, 4, 10, 15단지를 갖다가 일단 지금부터 주목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 강촌 1, 2단지하고 백마 1, 2단지가 블록 통합 정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앞쪽에 마두공원이 있다 보니까 따로 공원을 갖다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단지에 이제 조그맣게 이제 놀이터는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 또 여기도 58개 동 2906세대가 됩니다. 상당히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이 블록을 갖다 어떻게 통합을 갖다 할 것인지 그리고 뒤쪽으로 해가지고 또 정발산이 있으면서 여기에 가장 큰 특징은 백마역과도 540m 떨어져 있지만 마두역과도 57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호선과 역세권, 그 다음에 경의중앙선과 서해선, 또 백마역이 또 서해선 일산 연장을 하게 되면 또 백마역도 이제 정거역이 생기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이 되고 마두역은 또 3호선이 있기 때문에 3호선을 갖다 또 다니신 분들께는 굳이 또 대곡에서 산성할 필요 없이 3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강촌 1단지, 2단지, 백마 1, 2단지 블록 통합 정비도 상당히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기본 정보는 뭐 92년도에 건축됐다, 93년도에 건축됐다, 뭐 이렇게 지금 쭉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백마마을 1, 2단지랑 강촌마을 1, 2단지도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재건축 관련해가지고 또 향후에 내가 일산에 꼭 살아야 되고, 또 킨텍스라든지 일산의 신도시의 그런, 일기 신도시가 재건축에 이제 들어가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많은 것들이 변모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 상당히 좋게 보인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감사히 이야기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백송마을 5단지 같은 경우는 기타 정비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이제 단독 재건축으로 지금 보면 될 것 같아요. 12개 동에 786세대인데 일단은 마두 효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가격 비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간 관계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지만 2022년도에 정점을 찍고 이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지금 재건축 사전 컨설팅 대상 단지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래도 백송마을 5단지 이 단독 재건축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역세권 고밀 개발이라든지 지금 강촌마을 1, 2단지, 후곡마을에 있는 3, 4, 10, 15단지가 더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이왕이면 일단은 역하고 좀 가깝게 지금 들어가는 역세권 고밀 개발이라든지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블록 통합 정비가 일단 저는 더 좋아 보인다라고 이야기 드리는데 일단은 뭐 이건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축하드리고 잘 진행되어서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한다라고 지금 골드만 싹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좋은 포스팅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골드만 싹수님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은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갖다 달아 드릴 테니까 한 번 더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해서 한번 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잠시만요. 제가 네이버 부동산으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일산역하고 이제 인천 2호선 연장이 되게 된다고 하면 아마 킨텍스역으로 해가지고 지금 연결을 갖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항지구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인천 2호선 연장을 갖다가 물론 구체적 계획은 나오진 않았는데 일단 인천 2호선 연장 동점이 일산역으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예타가 아직 통과되진 않았지만 예타가 상당히 통과될 그런 유력하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일산역이 3풀 역세권이 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일산에 보면 이제 주염역하고 일산역 사이에 후곡 학원가가 형성돼 있고 3, 4, 10, 15단지 같은 경우는 바로 후곡 학원가를 갖다 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께는 분명히 이 3, 4, 10, 15단지가 그러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고밀 그 복합 개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곡 소사선이 일산역까지 연장이 되게 되면 이제 일산역이 지금보다는 분명히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거고 또 일산역 주변으로 해서 이제 뭐 이편한 세상 일산 어반스카이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던 일산 센트럴 아이파크 아파트라든지 주변에 준신축 아파트들은 분명히 지금보다는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거고 그리고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보다는 더 좋은 평가를 분명히 받을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 많은 분들이 고양시 아파트 가격이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절대 지금보다 더 떨어지는 가격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 활성화될 그런 시기가 된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킨텍스라든지 또 주변에 있는, 덕양구에 있는 또 준신축, 이런 쪽으로도 상당히 수요가 몰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1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는데 물론 공존하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고양시는 1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에 같이 들어오는 신도시입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분당과 판교 신도시가 1기, 2기가 공존을 하고 있는 그런 도시인데 물론 2기 신도시는 고양시는 없습니다. 그러나 파주 운정이 이제 2기 신도시인데 어쨌든 운정 신도시도 이제 일산에 그런 영향을 받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JDS 지구라든지 뭐 대곡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창릉 신도시의 그런 개발과 같이 연계돼가지고 일기 신도시의 이런 재건축도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이야기 드렸던 지금 고양시 재건축 사전 컨설팅 지원 대상에 3개 구역 9개 단지 선정된 이
백마 1, 2단지야 강촌 1, 2단지, 그 다음에 후곡 3, 4, 10, 15단지, 그 다음에 백성 5단지를 갖다 주목하는 것도 분명히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어서 이제 조금, 나는 서울과 조금 더 가깝게 가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방금 전에 이제 블록 정비로 들어갔던, 강촌마을 1, 2단지랑 백마마을 1, 2단지를 갖다가 주목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아 보인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도 또 공교롭게 백마 학원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동을 끼고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라든지 또 백석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후곡마을이나 강촌마을 백마 1, 2단지를 갖다 비교해 어떤 게 좋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말씀을 갖다가 노코멘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후곡마을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 지금 강촌마을이라든지 백마마을 1, 2단지도 상당히 좋아 보인다. 왜냐하면 백마역하고 마두역을 갖다 사이로 5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더 나가서 이제 대곡역까지도 두 정거장, 그다음에 뭐 3호선으로 가게 되면 백성역 다음에 대곡역이고, 네, 백마역으로 이제 경의중앙선을 간다고 하더라도 곡산역 다음에 이제 두 정거장으로만 해서 또 대곡역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상당히 좋아 보인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 나가서 이제 킨텍스, 그다음에 고향방송 영상밸리라든지 CJ 라이브시티, 장항지구, 그리고 이제 JDS지구, 일산 테크노밸리까지도 마두동이라든지 백마 쪽에서도 접근하기도 그렇게 멀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후곡마을에 있는 그런 3, 4, 10, 15단지라든지 백마마을, 강촌마을 1, 2단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좋아 보인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어떤 단지가 더 좋다는 말씀 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데 이것들은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을 갖다가 보고 판단을 해야 되고, 더 나가서 이제 그 대곡역이 개발이 된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저는 강촌마을과 백마마을 1, 2단지가 더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백송마을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물론 단독 재건축으로 들어간 세대이기 때문에 사업이 좀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는 있겠지만 단독 재건축보다는 저는 어찌됐든 간에 통합 재건축이 조금 더 메리트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 용적률이라든지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이제 통과가 되고 이런 것들이 좀 가시화된다라고 했을 때 분명한 거는 사전 컨설팅 지원 대상에 되어 있는 이 업계 단지는 어찌됐든 간에 고양시 일산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이 좀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리모델링을 갖다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우리도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오늘 고양시 재건축 사전 컨설팅 지원 대상의 3개 구역 9개 단지 선정 소식을 이야기 드리면서 일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관련해가지고도 빨리빨리 좀 통과가 돼서 일산에 계시는 분들도 새 아파트, 신축 아파트에 살게 될 날이 좀 빨리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정말 무덥습니다. 개인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